그 다음에는 이제 뷰 기능을 볼게요. 뷰 기능을. 뷰는 여기에서 이제 그 보이는 그 그리드, 뭐 컨텐츠,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작업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드라는 걸 보면 여기 그리드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보면은 색상을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리드 색상을 바꾸면은 여기 바탕이 변해요. 바탕 색깔이 변하고, 뭐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버트 그리드가 뭐냐면 이게 그리드 색상을 반전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큐베이스 같은 느낌이 나고 막 이러는데, 좀 재밌는 기능이지만 대부분 적응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드 색상을 이렇게 반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세그먼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타임 세그먼트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애플 스튜디오에 보면은 얘네가 이런 색깔이 여기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연한색, 진한색, 연한색, 진한색. 이게 뭐냐면 이게 세그먼트거든요. 이 세그먼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숫자 써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마디거든요. 두 마디. 여기 이제 두 마디에서 세 마디 가는 데고, 여기 세 마디째, 네 마디째, 그리고 다섯 마디째, 여섯 마디째, 일곱 마디째, 여덟 마디째. 그러니까 얘는 네 마디마다 구분을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마디로. 한번 볼까요? 네 마디인가? 세그먼트를 역시 네 마디로 했네요. 아마 애플 스튜디오 기본이 네 마디일 거예요. 근데 네 마디인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은 한 마디 기준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음영이 바뀌죠. 그러면은 한 마디면은 네 박자 기준, 네 박자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그냥 네 마디 형태로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그먼트 알아봤고, 그 다음에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컨텐츠 항목은 키본 레이블 스크린이라고 해서, 얘는 좀 뭐 무슨 기능하고 연관이 있냐? 여기 지금 여기 F5 또는 뭐 이렇게 노트 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D샵 5, D샵이라고 돼 있고, 얘를 화면이 넘어가도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화면이 이렇게 재생되는 중에 넘어가도 이 음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음이 넘어가더라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얘를 풀게 되면은, 한번 풀어볼까요? 얘를 풀면 그냥 쑥 넘어가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뭔 음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이름을. 이 노트의 이름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용한 기능이에요. 보통 이거 키고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섀도우라든가 라운디드라든가, 이거 섀도우는 뭐냐면은 이거 그림자 생성이거든요. 이 노트에 그림자 하는 거고, 라운드는 노트 가장자리를 약간 동그랗게 라운드 처리를 해줘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는 이거 잘 안 씁니다. 모양이 안 이뻐요. 자, 다음에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 항목은 인크리멘탈 스크롤링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스크롤의 움직임이 건너뛰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이동. 이게 뭐냐? 이 스크롤 이동이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는 대로 뛰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스크롤인데,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다른 데 클릭해도 하나씩밖에 이동을 안 해요. 이렇게. 얘는 이동을 하네. 얘는 이동을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조금 하기 쉬우려면은 이걸 푸시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리시어스 타임 인디케이터, 이게 뭐냐? 정밀한 편집 위치 표시 기능이다. 뭐 비활성화식 그리드 단위로만 표시된다. 이게 뭐냐면 이 타임라인 요거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이렇게 보이는데 얘가 지금 좀 정확하게 보는 용도고, 얘를 이렇게 풀면은 얘가 박자 단위로 아마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드 셀 단위로.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드 셀 단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얘는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체크를 해 놓습니다. 모양이 예쁜 게 제일 낫죠. 그 다음에 미니 피아노롤 프리뷰. 이거는 애플 스튜디오 12.5? 네, 12.5 버전에서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노트가 보이는 거거든요. 원래 이 상단 스크롤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12.5 버전에서부터는 이렇게 프리뷰, 미리 보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은 예전 모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켜놓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더블 하이라이트 이런 거 있는데, 더블 하이 있고 섀도우 타임 마커 이런 거 있는데, 미리 보기 사이즈 이거를 약간 두껍잖아요. 얘보다 두꺼운데, 이게 뭐냐면 얘 두께를 2배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두께의 2배. 그러니까 이거 2개 있는 길이만큼 키운다는 건데, 잘 모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좁아지죠. 이러면 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2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슈 마커, 타임 마커를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 프리뷰에서도 이 마커를 볼 수가 있어요. 얘를 프리뷰에서도 마커 표시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커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마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커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아노롤 항목을 좀 볼게요. 피아노롤 항목은 여기서 말하는 피아노롤이 아니라 이 옵션적인 피아노롤인 건데, 네, 여기 이 피아노롤 키보드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키보드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을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스킨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기 쉬운 거, 다른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제일 무난한 건 역시 클래식입니다. 네, 키보드 스타일은 역시 클래식이 제일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키 노트의 음정의 이름을 다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루트 노트가 있고, 하이라이트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강조된 그 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얘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검은 노트는 검은 줄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흰색은 흰색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백색 건반하고 흑색 건반하고 이렇게 구분을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헬퍼에서 좀 이 기능의 힘이 많이 발휘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헬퍼 쪽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여기는 키 음정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벤트 패널 항목이 있으니까 이벤트 패널 항목을 살펴보면은 스왑 패널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이 이벤트 패널이 스왑 패널이면 반전이 되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가요. 얘가 좀 재밌는, 좀 순간적으로 좀 재미가 있는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좀 적응하기 힘든, 익숙해지기 힘든 그런 역할이고요. 그 밑에 이제 플립 세퍼레이터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벤트 패널을 숨겨요. 이거 좀 짜증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피아노를 넓게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거를 플립 세퍼레이터를 자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주 사용하시는 편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헬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헬퍼가 뭐냐면, 헬퍼는 일종의 그 힌트 도와주는 기능인데, 이거거든요. 이 노트 그리드 하이라이트. 이게 뭐냐면, 얘를 풀게 되면은 Alt B죠.
이 흑색 건반인지 백색 건반에 구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음영을 표시를 해요. 흑색 건반, 백색 건반. 근데 단순히 이 정도는 여느 시퀀서들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FL 스튜디오의 시퀀서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어, 얘는 스케일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어, 음정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이저 코드, 뭐 마이너 코드, 뭐 이런 음계를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화성학을 조금 기초 조금 공부해 보시면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마이너 코드 같은 경우, 마이너 코드인데 얘를 찍잖아요. 그럼 얘가 줄이 좀 바뀌죠. 왜냐하면 마이너 코드는 3번은, 그리고 마이너 코드에서 그 음정을 C로 하는 게 아니라 A로 잡으면은 마이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너 코드가 되는 건데 지금 C 마이너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음정의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마이너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A 마이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 에올리안 그 모드 스케일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F 마이너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요게 그 근음이 되는 루트 음은 이렇게 진한 색으로 건반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도, 레, 미 마이너죠.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드를 이제 쓴다거나 뭔가 음을 이렇게 딱 잡을 때 아예 그 스케일을 딱 정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뭐 음을 뭐 코드를 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던가 이럴 때는 그 아까 같은 그 스케일 하이라이트 같은 걸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트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코스트 채널이라는 거는 노트 랭스, 노트 프리풋, 이거는 좀 제가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솔직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고스트 채널이라는 건데 뭐냐면, 이 고스트 채널이라는 거는 고스트 채널 단축키 Alt V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고스트 채널 보이죠? 이렇게. 얘가 뭐냐면 한 패턴 안에, 이 패턴 클립 안에 여러 개가 쓰여 있으면 이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겹쳐 있는 이 한 패턴 클립 안에 사용된 이 미디 노트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고스트 노트거든요. 그러면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 코드 라인 같은 거라든가 드럼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좀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를 또 에디팅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고스트 채널만 있었는데 얘네 진짜 FL은 좀 약간 변태적인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디팅 고스트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고스트 채널을 아예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변태적이에요.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근데 얘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두 개 정도에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쓸만한데, 한 세네 개, 여섯 개 막 되면은 얘가 겹쳐 있는 것들이면 패턴을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얘는 잘 안 쓰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패턴이 겹쳐 있는 거면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뭐 이렇게 겹쳐 있는 클립이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이런 거 안 쓰는 게 낫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트 채널은 바로 이러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웨이브 폼 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뭐 할 때 쓰냐? 예를 들면 이제 사이드 체인 같은 걸려 있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단위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길이 같은 거를 좀 웨이브 파형을 보면서 그런 패턴을 좀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 정렬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벤트 편집에 조금 이벤트 편집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토메이션 같은 거 대략 이렇게 컨트롤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파형해서 모양을 보고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파형 모양을 보고서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컨트롤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렉터를 볼게요. 셀렉터. 자, 셀렉터라는 거는 여기 아까 선택하는 이 셀렉터가 있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뭐 좀 쉬운 거예요. 컨트롤 A 뭐 전체 선택하고 뭐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선택 취소하고, 그리고 Shift R을 누르면은 무작위 선택인데 얘는 요거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Shift R을 누르면은 뭐 아무거나 막 선택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막 무작위 선택을 해요. 아무거나 하나씩. 그 다음에 무작위로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Shift M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여러 개 아무거나 랜덤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색상으로 선택, 뭐 이건 뭐냐, 색상으로 선택하는 법. 제가 색상을 여러 개를 한번 찍어 볼게요.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색상별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얘네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색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색끼리 모여 있으면은 Shift C 같은 거 누르면 같은 색끼리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은 색끼리 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뭐 얘는 선택이 안 되어 있고 뭐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홀수 선택 있는데, 뭐 홀수 선택은 뭐냐면 이제 수험음표 같은 거 이런 거 선택하는 건데 얘는 뭐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음소거 된 거 있는데 아까 음소거 뮤트 이거 있었잖아요. 뮤트를 아무거나 좀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뮤트된 트랙을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셀렉터에서 뮤트된 것만 고른다. 그럼 뮤트된 것만 싹 고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얘는 단축키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좀 불편해요. 뭐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니까 단축키를 뭐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얘 솔직히 단축키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 반전 Shift I 누르면은 얘가 지금 뮤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선택된 거 이외에 선택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해요. 이렇게 반전을. 그렇기 때문에 Shift I가 이런 것도 좀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 싹 지울 때. 네, 이런 기능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선택 시간 범위 내 선택이 뭐냐면 제가 길이를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길이에 따라서 그 시간 범위를 이렇게 딱 정해요. 얘가 범위를, 이 노트의 길이에 따라서 범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엔터. 네, 쉽죠? 이거는 뭐 노트의 길이에 따라서 하는데 얘도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코드 같은 거 응용할 때 좀 그런 뭐 크게 응용되는 범위는 없는 것 같고, 뭐 그래도 자주 뭐 이런 걸 사용하신다면은 뭐 나름대로 활용하는 범위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 범위 이동. 아까 전에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엔터 눌렀죠. 근데 얘 뭐 굳이 없어도 뭐 이런 거 없어도 제가 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가지고 해도 이 범위 지정된 거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컨트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쉽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워낙에 많은 내용이라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일종의 뭐 이렇게 생긴 노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Shift G를 누르면은 그룹화가 되는데 아까 그 코드 그 스탬프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얘가 뭐냐면 이렇게 묶여요. 얘네가 이렇게 묶입니다. 그럼 복사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네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노트 패턴 하나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하는 게 그룹화인데, 일종의 뭐 베이스라인 패턴이라든가 뭔가 드럼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게 좀 좋죠. 뭐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그룹화를 잘 안 쓰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근데 그룹화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그룹화 같은 것도 잘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룹의 해제는 Alt G를 누르면 풀립니다. 그러면은 단이름을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은 줌인데요. 줌, 돋보기죠. 오른쪽 눌러보면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뭐 이게 딱 보면은 뭐 줌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퀵 줌이 있고, 얘네는 뭐냐면은 Shift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편한 걸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ift 4번 누르면은 확대를 하는 거고, 더 많이 확대를 하는 거고, Shift 5번 같은 경우는 선택 영역만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Shift 6 같은 경우는 스텝 시퀀스 모드의 줌이라고 해서 스텝 시퀀스, 이렇게 드럼 같은 거 라인 딱 찍는 그 범위 정도 되는 그 크기로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마커는 뭔가 이렇게 곡의 구조라든가 표시 같은 역할을 해요. 이정표 찍는다고 하죠. 마커를 추가하면은 이렇게 Alt T를 누르면은 현재 타임라인에 마커를 추가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현재 타임라인 위에다가 찍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시 하나 추가하면은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지멋대로 가네. 이렇게. 그 다음에 add auto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토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add to라는 게 있는데, add to라는 게 뭐냐면은 곡과 곡이나 뭐 이런 것들 범위를 좀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싶을 때, 마커를 지정할 때 그 기능을 씁니다. add to라는 거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송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송 스타트라고 되어 있고 송 엔드라고 해서 처음과 끝 지점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범위가.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 그냥 엔터 치면은 스타트하고 엔드라고 이름이 딱 붙을 거예요. 아무것도 이름을 안 치면은.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은 그냥 스타트하고 엔드로만,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이런 기능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처음과 끝 지정할 때, 뭐 예를 들면은 구조 같은 거 정할 때 뭐 이렇게 쓴다고 하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어요. 기타 등등. 제가 좀 내용을 워낙에 빨리 좀 설명해서 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뭐냐면은 타겟 채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서 보면은 채널렉과 연결된 목록을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채널렉에 등록된 악기들 있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 로케이트 오토 로케이트라고 되는 건데, 이거 뭐냐면 패턴 변환을 할 때 비어있지 않는 채널을 자동으로 먼저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뭔가 이렇게 이벤트 노트 같은 게 들어가 있다, 그럼 걔네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애들보다. 오토 스무싱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타겟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벤트 클립에 표시할 수 있는 컨트롤 오토메이션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아까 전에 이벤트 클립 있었죠? 이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 이름들을 얘기해요.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토 스무스라고 해가지고 얘도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막 오디오 그 오토메이션 같은 이벤트 클립을 막 그릴 때 부드럽게 그리는 뭐 그런 매끄럽게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센터, 이거는 뭐냐면은 재생위치 마커가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눈금을 스크롤한다, 뭐 이런 거.
얘가 센터에 가 있으면은 얘가 딱 있으면 여기 위치를 딱 가운데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딱 가운데 오는 거죠. 요게 요 역할이고요. 얘는 뭐 하냐면 연주 순서를 긴 순서로 보고 싶을 때 좀 유용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0번 키로 누르면 안 먹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위에 있는 0번 키에 있죠? 그걸로 Shift 0을 눌러야지 그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타치드, 뭐 예전에도 많이 말했지만 창 분리하는 거, 듀얼 모니터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네, 그런 거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여기에서 뭐 각종 뭐 질문이나 그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또 질문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강좌는 아무래도 이제 제작 강좌이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조금 준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이로써 이제 기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기초를 아무래도 제가 좀 날림으로 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매뉴얼 보면은 솔직히 다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중요하다고 싶은 것만 제가 똑똑똑 이렇게 찝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는 거고요.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강좌 진행된 것만 해도 꽤 시간이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루빈이었습니다.